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이순영입니다. 오늘 특강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올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 올 수 있게 수월하게 비가 그쳐준 것 같아요. 이제 장마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좀 더워질까 봐 또 걱정이 되지만 사실 올해는 뭐 이 날씨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가 다른 해보다 굉장히 힘들었고 마음고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배의 인내가 필요한, 그죠? 또 두 배의 건강, 체력이 필요한 해인 것 같은데 자기의 마음하고 또 몸을 잘 챙겨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마라톤으로 한다면 꼬린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원래는 제가 한 주 쉬는 주인데 원래 딱 7월 5주라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저 혼자 쉬기가 그래서 특강을 이렇게 하자고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흔쾌히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재만 그냥 배부에서 얇게 만들어서 홍보 자료로 들었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워낙 광범위하죠. 법령을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찝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수정된 부분을 수정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법을 좀 집어넣긴 했는데 여기 책자에 있는 유아교육 법하고 오늘 프린트해 드린 유아교육 법은 사뭇 다릅니다. 개정되기 전, 다음에 프린트는 개정된 후 이렇게 달라져 있고, 또 유아교육법이 조항이 2020년에 한 번만 개정된 게 아니라 조항마다 5월달, 7월달 이렇게 월별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그것을 다 어저께 끝까지 수정해서 넣었고, 글자체가 조금 다르면 이게 수정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부분이거나 심각하게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묘하니까 그렇게 뭐 옛날 거라든지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혹시 그래도 또 이제 그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까봐 이렇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랑 이제 책자가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다 보려면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되고, 이미 한 번 유아교육법을 뭐 초수가 아닌 분들은 본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가 되겠지만 법률적인 용어라는 게 한 번에 훅훅 머리에 들어오는 용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유아교육 누리과정 이런 거 암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령 보려고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원래 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와 암기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좀 무식한 방법으로 할게요, 오늘은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이거를 보는데 프린트는 이제 중간에 볼고요. 자, 연도별 출제 문서기 있죠. 일단은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을 테니까 문제 푸는 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자, 앞에 표를 보시면 일단은 기출 경향만 보죠. 2020에서 그러니까 즉 바로 직전에 있던 시험에서는 법률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사실 2019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법률이 꼭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반면에 교육과정을 개정했을 때는 법적인 근거 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항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반면에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올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작년처럼 한 번도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안 나와버리면 조금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것 같고, 또 사상사 문제도 작년에 안 나왔지만 또 올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019부터 봤을 때 먼저 퍼센테이지를 볼게요. 2019, 18, 17, 16 쭉 보시면 오른쪽에 퍼센테이지를 넣어놨는데 대부분 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5점이 배점을 되어 있고 80점 중에 4점, 80점 중에 5점, 뭐 80점 중에 7점인 해도 있었어요. 2017년대 좀 심하게 나온 해죠. 다음에 대부분 80점 중에 5점 정도 차지하는 5%에서 6%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점에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에요. 아시죠? 최종 불합은 0.02 뭐 이렇게 떨어져요. 0.2 막 이렇게. 그러니까 1점이 작은 점수는 아니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거 단순하게 한 번 보고 맞힐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에 2011년부터 보시면요. 2011년에, 12년에, 13년에 쭉 올라오면 눈을 거꾸로 이제 볼 거예요. 대부분 무슨 법이 나왔냐면 유아교육법이 나오죠.
그죠? 처음에 법령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볼 때는 그때는 사지선다형인데다가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나오다가 2013년에 누리교육과정 그때 2015 교육과정이 나올 때는 무상이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 조항 중에 유아 인권을 다루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과 함께 아동권리 협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13년도부터는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간간히 나오고 2015년도에 다시 또 아동복지법이 들어갔죠. 그러다 2016년도 보시면 이제 시행규칙 또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이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시된 지침들이 조금 더 나오고, 생활기록부는 단순히 지침이라기보다는 평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유치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지침에 나와 있어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17은 좀 많이 나온 해였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선수 들어가는데 어린이 제품 안전이라든지 활동공간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다음에 학교보건법 이런 것들,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이 그때 나오게 되죠. 그 해에 제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진흥법도 나왔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덕목이 나왔다. 자, 그럼 2018년도에는 다시 이제 아동복지, 왜냐면 해마다 학교폭력 또는 아동폭력 또 교사폭력에 대한 얘기들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동복지가 다시 한번 나왔었고, 2019에서는 이제 학교보건법, 다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이것도 보니까 매해 똑같은 분야에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법 한 번, 아동복지법 한 번, 안전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교육과정 쪽에서 또는 저는 공통이란 말이 들어있는 문항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촉을 기출문제, 예상문제 낸다 몰래까지 생각했는데, 항상 제가 쪽집게라서 뽑아내잖아요. 보는데 공통이라는 부분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민식이법이라는 거, 도로교통법에서 개정된 부분, 다음에 감염예방법에 대해서 특례법들, 다음에 고시 또 예방 유아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여러분 요번에 많이 자세하게 보셔야 될 장학 자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법조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경을 봤더니 한 문제 이상을 나올 것 같고, 유아교육법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다양한 법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것들을 보면 근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책에 넣어드렸던 중간부부터 들어있는 여러분들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주제별 법령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주제별로 관련된 문항들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오후에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 기출문제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묶었냐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뭐든지 국가에서 나오는 자료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법적인 조항들이 딸려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필요한 걸 추려가지고 분석해서 주제별로 추려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이거 저번에 몇 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잖아. 그러니까 즉 교육부에서 다루는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시험만을 위해서 교육 법령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저희가 유치원 현장 갔을 때 필요한 조항들을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내기 때문에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걸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에 따른 법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교사로서 다루고 맞닥뜨려지는 부분만 법령을 알면 되는,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제 내용을 추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는데, 자, 다 풀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1번 이렇게 눈으로 쓱 훑어보세요. 가로넣기네요. 그쵸? 뭘 물어봤냐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 이름 넣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2번이 있죠? 2번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6항에 있는 방과 후 과정이라는 가로넣기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3번은 똑같이 유아교육법인데 1조, 24조에 대해는 또 가로넣기예요. 즉 법에 들어가는 용어를 그대로 내가 응용하거나 서술형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로넣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법에 박혀있는 단어 그대로 써야 되는 거라서 단순 암기 문제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순 암기 문제고, 좀 심하게 보면은 제2조 이렇게 해놓고 2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꼭 블라블라 하는 법조항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 있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항상 이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법에서는. 그다음에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를 가로넣기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법 이외에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조항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 조항에서도 지금 말한 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관련된 부분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시고요. 5번 가면은 생활기록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생활기록부는 지침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지침에 나와 있는 샘플 그림까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험 문제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다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가면 16페이지에 아동복지법 또한 법률에 있는 이제 내용으로 그대로 하되 아동복지법에서는 주로 교육을 받아 안전교육 또는 성폭력 교육, 학대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키포인트는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몇 시간 받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숫자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항상 법령을 쭉 보다가 숫자가 나온다. 그럼 기간, 매 학기마다, 매년 이런 말이 나면 무조건 가로, 별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항을 볼 때도 그렇게 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 19페이지에 아동학대 범죄에서 2번 문제 니은에 들어갈 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는 즉시였죠. 그래서 지금 부사인데 즉시냐 지체 없이냐 신속하게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시험 문제구나 쭉 읽다가 달달달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 법정을 다 외울 수 없으니 부사 위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게 보호자냐 친권자냐 후견인이냐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님을 우리가 학부모를 지칭할 때 친권자, 보호자, 후견인이란 말을 쓰는데 법 조항마다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응급처치와 응급조치가 있어요. 그것도 유사한 단어지만 처치를 조치로 틀면 틀려요.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잘 틀리는 말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거 위주로 나온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학교보건법 25페이지 학교보건법도 1번 보시면 연 2회를 연 1회로 고쳐 쓰는 즉 숫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즉 대부분 별표 세부 법 맨 뒤에 부칙 뒤에 별표로 달려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론 시간에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이론식 해서 법만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보건법 감염에 대한 거는 이게 가장 최근 문제인데 감염은 감염병 예방 또는 감염에 대한 시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도 시사적인 걸 방향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유아교육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이 나왔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유아교사가 저희가 시험에 나오니까 유아교육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정말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지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붙은 다음에 현장 가서 교육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공정대하게 교사로서 법적인 걸 지키면서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르게 먹으세요. 그러니까 암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지금 프린트에 있는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좀 쭉 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서 1시부터 좀 분량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61페이지 주제별 법령 자료는 오후에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시험 문제는 이 주제별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딱딱 표시해왔으니까 그것만 이제 표시한 것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 법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로 제가 중간에 넣어드렸을 거예요. 프린트로 12페이지. 법을 다 암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일단은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다 법은 봤다라고 생각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단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이라는 게 있죠. 저희는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데 자, 교육기본법 밑에 유아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법도 다시 그 유아교육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을 더 설명해 주는 하위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3단이라서 법, 령, 규칙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하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다음에 볼펜으로 가로 넣기, 가로 하시면 되고
다음에 지금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한번 볼 때 암기하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블라블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하지 않고 키워드만 읽고 갑니다. 제가 너무 빠르면 중간에 빠릅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네. 자, 그럼 1장 총칙. 유아교육법은 이제 나눠져 있는데 1장은 총칙. 뭐 누리교육과정도 총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칙이 있다. 1조 목적. 교육법 제1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자, 제9조를 제가 프린트 1페이지에 넣어드렸죠. 1페이지 보세요. 제 첫 장에 교육기본법 9조 나와 있나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 교육에 대한 거예요. 가로보라 그랬죠 제가. 학교 교육인데 그 학교 교육 안에 유아교육, 초등, 중등, 고등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둔다라고 학교를 두는 이유가 돼 있어요. 그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둔다라고 돼 있고 그 학교의 특성은 공공성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죠.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음에 3화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량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전인적의 가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 경영 등 기타 등등은 법률로 정한다. 요것이 교육기본법 9조인데 이 구조를 가지고 다시 유아교육법 넘어오시면 이 구조에 따라 즉 유아교육법 전체는 이 법조항 딱 하나의 근거를 두고 모든 유아교육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목적이라고 했죠.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목적 교육기본 이것이 기출에 나왔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2조 정의. 정의는 이제 삭제된 항이 많아요. 그래서 1, 2, 3, 4, 5가 없어요, 교수님. 삭제된 거예요. 제가 미스프린트 빼뜨린 게 아니라 삭제된 거는 분량만 차지하니까 다 뺐어요. 그리고 날짜 같은 거 다 뺐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숫자도 원래 법에는 막 개정, 신설, 막 법이 막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빼버렸어요. 자, 유아란 1항도 시험 문제 맨날 나온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다. 만 3세부터 5세 아니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취학전. 근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자, 암기해보세요. 자, 유아란 만 까지를 말한다. 자, 2번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까 제가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외할머니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영수요. 그럼 외할머니 보호자인가요? 엄마 아빠가 주말 부부라서 외할머니가 키우고 계세요. 그럼 보호자죠. 네. 자, 다음 6번 방과후 과정이란 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자,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항상 교육과 보육의 두 가지의 양면성 제가 강조합니다. 모리스는 다음에 2019에서 말하는 공통수준의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그래서 띄어쓰기도 보셔야 돼요. 교육 띄고 활동 아니고 교육활동, 돌봄활동 한 단어예요. 그래서 가로 넣기가 가로가 자꾸 혼동될 때 이거 띄어쓰기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3조 책임. 책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가로로 묶으세요. 한 덩어리예요. 몇 년 전에 국가가 시험 문제 정답인 적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즉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유아교육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제일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서 진다는 거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즉 학부모인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자,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국가, 보호자 두 대상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는 거죠. 자, 3조의 2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 자, 이 말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세우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올해 2019 개정이 된 거죠. 이제 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어요. 자, 2항에 보시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즉 교육부 안에 있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자, 심의와 자문은 들어봤던 얘기죠. 근데 저희 국공립 유치원은 거의 심의예요.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동복지법은 매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은 5년이에요. 자, 그럼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망에 관한 사항 찾았죠?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본 구축하는 사항이라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 기본 계획의 내용은 그건데 그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4항에 보시면 3조 2에 다시 4항에 보시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뭘 참고로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똑같이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실시한 객관적인 사실, 팩트 가지고 데이터, 통계 가지고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해하셨죠? 자,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거 뭐라고요?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 자, 다음 넘어옵니다. 넘어오서 13페이지에 시행령에서 동그라미 3번 실태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표본 조사, 전수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3번. 자, 그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법 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라고 돼 있죠? 4조가 가로에 찾으셨나요? 네. 자, 그게 공통이라고 아까 말했던 2019 공통을 말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교육 수준을 말할 때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법 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보육이에요.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심의하는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적혀 있는데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로가 관련된 공통이 된 기본 계획, 그다음에 어린이집과의 연계 운영, 그다음에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협조사항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있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그거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5조. 자, 이것과 달리 그냥 유아교육위원회가 있어요. 4조와 5조를 구별해 놓으세요.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있고 5조에는 유아교육 그냥 위원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보육이란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도 아닌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라고 네 번째 줄에 돼 있죠. 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 앞에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 교육위원회는 누구가 구성되냐면 유아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님들, 다 유치원의 대표, 원장님들, 유치원의 교사, 수석교사를 포함해서 학부모 대표 또는 그것과 관련된 교육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 분들이 구성이 되는 위원회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인데 여기서 뭘 심의한다?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사에 관한 사항을 전체를 다 심의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가로에 유아교육위원회라는 거 명칭 표시해 놓으세요. 자, 6조. 6조 넘어갑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원 있죠. 자, 올해 요거 출제 예상. 왜냐하면 5주기 평가가 어디서예요? 올해부터 일로 넘어갔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은 넘어갔죠. 그래서 올해 이게 강조되는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5주기 평가를 다음 달 이 시간에 특강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서만 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는데 다음 달에는 이 5주기 평가를 하려고 해요. 네, 그 다음 달에는 장학자료하고 그 다음 달에 마지막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논술 특강 할 거예요. 논술 전체 다 짚어드리는 거. 그렇게 특강은 이미 다 이제 연간 계획이 다 끝났고요. 자, 그럼 6조. 자, 5주기 평가와 관련된 유아교육진흥원은 뭐 하는 곳이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제가 가로를 한 덩어리로 묶으라고 그랬죠? 무조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여기에 5주기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아체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은 어디 다른 데 맡기는 걸로 아시는 거 알죠? 단어 뜻. 네. 자, 그래서 이거 유아교육진흥원 올해는 이 단어를 보시고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시행령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있어서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래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6조의 2 갑니다. 17페이지 6조의 2. 자, 6조의 2 보시면 진하게 안 돼 있죠. 글씨가 그 수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된 거는 제가 진하게 이렇게 안 해놨어요. 자, 올해 여기 교육통계조사 조항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개정 2020.3월 24일 돼 있죠.
2020년이죠. 그래서 저 1번에는 이제 삭제가 돼서 지워졌고요. 자,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 교원, 직원, 유치원,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교육통계조사를 언제 실시한다? 매년 나왔네요. 매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아까 5년마다 하는 거는 기본발전계획이었죠. 자, 이거는 통계는 매년 해야 된다. 아까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여기는 통계는 또 매년 한대. 달라요. 실태조사도 뭔가 통계 자료를 얻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통계와 여기 교육통계는 구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결과를 공시에 공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사하는 내용은 옆에 제7조의 2 시행령을 보시면 조사 내용 유치원의 명칭, 소재지, 원생, 졸업생에 대한 관한 사항,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거, 기타 등등 해서 6번까지 교육통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6조의 2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통계를 하되 맨 끝에 예측 통계를 작성한다 라고 돼 있죠. 맨 끝에 예측 통계 작성하여 공개해야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통계적인 어떤 예측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자, 사망사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항 넘어갑니다. 6항에서 저희가 이 교육통계조사와 관련돼서 유아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그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는 정보동의서는 학기 초에 이미 다 학부모로 봤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아이들한테 정보를 쓰냐 주민등록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런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본적인 건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부분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조사 대상의 유치원이나 교육행정기관 교원 직원도 대상이 되고 유아나 졸업생까지도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19페이지에 유치원의 설립 7조 유치원의 구분. 자, 유치원은 국공립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립, 공립, 사립.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에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국립은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곳. 공립은 어디가예요? 지방자치단.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립유치원 지금 지방 임용시험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지역별로 보죠. 네, 지방자치단체라서 경영하는 유치원인데 설립 취지에 따라서 시립과 다시 도립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발령받아 보면 알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라고 돼. 사인이니까 개인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립유치원 몇 개 안 되죠? 몇 개 있어요? 그 정도 두세 개 돼요. 자, 8조. 자, 8조는 변경이 됐네요. 색깔이 진하지 않죠? 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을 설립하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왜 이게 바뀌었냐면 설립 기준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시설 설비 때문에 저희가 시험에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3번 보시면 제3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설립 경영장의 경우가 뭐라고요?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 3년이라는 숫자 혹시라도 제가 나올 거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3년 넘어야 된다는 소리죠. 결론적으로.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설립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느 거 보냐면 20페이지에 법에서 7번 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번에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두 사람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다음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22조의 11 소위원회 21페이지 가운데 있는데요. 22조의 11 소위원회 거기에 작게 모임을 둘 수 있는데 학급 운영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소위원회는 작은 위원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유치원 급식소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네, 급식소 위원회 그거만 표시해 놓으세요. 자, 다음 10조 22페이지 10조 유치원의 규칙. 자, 유치원의 규칙은 유치원장은
가로가 길죠? 유치원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바꿀 수 있다고요? 규칙은요? 유치원의 장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병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규칙의 기재사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이 교육 연한, 즉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교육을 시킬 것인지, 학기는 언제로 정할 것인지, 1년 동안 휴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몇 학급으로 편제할 것인지, 한 학급에 몇 명이 정원인지, 이런 것들, 교육 내용, 수업 일수 이런 쭉 넣어서 9번까지를 다 넣어서 규칙을 그러니까 규칙 계획서를 집어 넣어야지 교육청에서 규칙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에는 자기 유치원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11조 입학. 입학부터 우리랑 관련이 있죠. 이제 교사들과.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한다? 유아로 한다. 유아로 한다. 자, 뜬금없죠. 유아가 아니면 올 수 없을 텐데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유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왜 아닐 수 있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 학교 못 가고 나이가 조금 들어온 분들 계시죠. 옛날에 그런 분들 늦게 유치원 또 가고 싶다라고 오시면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유아로 한다. 이번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발하는 지금 방법이 뭐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처음 학교로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걸 하고 있어요.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 선발 시기 등을 달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의 모집, 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그러니까 따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12조 학년도 등. 유치원의 학년도는 이제 교육학년이라는 것은 숫자 나오네요.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자, 학기는 이렇게 가지만 입학하는 아이들은 예전에는 이 학년하고 똑같았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네, 그거 헷갈리지 말고 아이들 생년월일과 학년도는 다르다. 자, 동그라미 2번.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서 무엇을 운영할 수 있어요? 방과후 과정. 그러니까 1번은 학년도의 날짜를 말해줬다면 교육과정 이외에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자의 요구나 지역 실정이 만약 공장지대라서 부모님들이 거의 야근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치원의 학기, 수업 일수, 학급 편성, 휴업일에 반해 편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 대통령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2조에 관련된 시행령 11조 학기를 보시면 22페이지 맨 밑에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서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2학기는 언제부터다? 1학기 종료일 날 숫자로 적혀있는 게 아니라 1학기에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가 아니라 2월 말일까지다. 함정이 빠뜨리죠. 2월 28일이 대부분 말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면 2월 29일이 있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 말일까지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생활기록부 쓸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리고 또 올해처럼 감염병이 돌면 휴업이나 휴원을 하기 때문에 수업일수가 관련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며칠 이상을 180 이상 기준으로 현장 경험 있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180 되는 이제 경영력 쓸 때 맨날 기억나시죠? 하루 수업 일수 쓰잖아요. 숫자 칸에. 근데 대부분 180일 안 되는 해가 있나요? 너무 오버돼서 문제죠. 저희는 방학조차 없고 180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몇 분의 몇? 10분의 1. 180일에 10분의 1이면 18일의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다. 수업일수를.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청에다가 보고하면 된다.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교외 체험 학습. 자, 여기 가로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 체험 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이 체험 학습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 넣어드리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나온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13조 학급 편성.
학급 편성은 혼합 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의 학급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같은에다가 가로 해주시고요. 원래 기준은 같은 연령으로 하는 게 학급 편성의 기준인데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 연령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조 교육과정 볼게요. 13조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 올해 교육과정 개정돼서 자꾸 교육과정 강조합니다. 13조의 교육과정은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거 모르면 되게 좀 뜬금없겠죠. 유치원은 해놓고 가로가 있어. 근데 무슨 교육과정이는지 쓰래. 그럼 뜬금없죠. 그냥 교육과정이에요. 그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그리고 교육과정에 비교되는 말은 방과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하루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넘기면 14조 유치원 생활기록. 생활기록부가 관련된 거는 제14조인데 유치원 생활기록이네요.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목표가 뭐냐?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와 연계지도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 졸업하면 초등학교로 넘어가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갈 때까지 전자시스템에서 계속 보관이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라는 문서가 작성, 관리되는 부분인데 자, 맨 오른쪽에 제2조의 5 건강검진 올해 개정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인데 왜 뜬금없이 건강검진이야? 라고 할 거예요. 조항을 보시면 시행규칙에 맨 끝에 6번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법 14조에 따른 어디에? 이것 때문에 일로 왔어요. 요거 바뀐 부분이에요. 자,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돼서 건강검진이 14조에 뜬금없이 따라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제2조의 5 건강검진 위에서 볼게요. 바뀌었으니까 다시 볼게요. 2조의 5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17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의 1년에 한 번 이상 자 표시 1년에 한 번 이상 뭘 한다? 건강검진을 실시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밑에 나오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번 원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해당 유아에 대한 뭐를 확인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 두 번째,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호자가 직접 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또 아까 했던 맨 동그라미 6번 맨 마지막에 생활기록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개 표시해 놓으세요. 자, 생활기록부 관련돼서 변경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5조의 특수학교에 대한 조항. 자, 장애 통합 교육 때문에 특수학교 또는 개별화 교육, 장애 통합 교육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둔다면 특수학교는 저 유아들도 특수학교에 가는데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이에요. 신체, 정신까지는 알겠는데 지적은 뜬금없이 나오면 세 번째가 뭐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적장애, 즉 발달장애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누리교육과정이라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기본생활습관에 관련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 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뭐 해야 된다? 유치원과의 땡땡땡땡 교육. 무슨 교육? 통합교육에 실시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수학교의 조항 안에 해당되는 거는 개별화 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이에요. 통합교육. 근데 거기에 교사가 입학이나 교육과정에 따로 마련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시책이라고 돼 있죠? 시책을 마련해 둬야 된다. 자, 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올해 식중독 사고가 있어가지고 식중독과 관련된 것도 이제 조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7조의 1항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누구와 협의하냐?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두부 동그라미 2번 원장은 뭐를 지급하냐면 해당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급식을 하는데 맨 오른쪽에 제3조 시행규칙 보시면 급식 시설 설비 기준 나오죠. 급식할 때 설비 기준은 별표에 따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한 번에 몇 명 이상의 유아에게 100명. 사립유치원이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 국공립 갈 거라서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의 면허를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영양사를 한 명 두어야 되는데 한 명. 다만 그러니까 100명 이상일 때 한 명 둬야 돼요.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 가까이 있을 때는 시행령 5조에 따라서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한 명 영양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놓고 5개 유치원이 같이 그 영양사님이 짠 매뉴얼 식단대로 급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조항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17조 2 유아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그냥 말만 들어도 유아 관련된 자료는 당연히 제한을 받겠죠. 개인정보라서.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다음에 17조의 3 시험 문제 나왔던 응급조치. 17조의 3 응급조치.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유아를 어디에 있었냐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출문제 응급의료기관 나온 것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밑에 19조 평가 요거 바뀐 조항이에요. 올해 19조 평가 아까 막 5주기 평가도 있고 2019 계층누리과정에 또 평가 부분도 간략화됐기 때문에 평가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3번 평가를 한 다음에는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공시에 이제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고 평가의 대상 이제 오른쪽에 시행령 보시면 평가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그 안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편성 운영 방법, 다음에 연수, 건강 및 안전,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요것을 각 유치원에 자유를 주면서 5주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법적인 조항을. 자, 다시 이제 19조의 2로 옆에 법령으로 넘어오시면 가로에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돼 있죠. 자,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시험 문제에 정보 시스템 기억날 거예요. 그것도 나왔었어요. 자, 근데 앞에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이라고 유아교육자가 붙었어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항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전자적. 즉 이게 입력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걸 전자적이라고 하죠. 전자적이란 말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회계관리 업무까지도 다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22조의 평가의 절차 28페이지 평가의 절차 자, 그럼 평가를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미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언제 하냐?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해야 된다. 누가? 교육감이. 그러니까 5주기 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통보하는데 그것을 이제 진흥원에서 맡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정량 평가란 말 나오죠? 정량. 즉 양적인 거. 숫자로 나타내는 평가를 하는데 반대말은 뭐 질적 평가겠죠. 그런데 보시면 밑에 서면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 즉 정량, 정성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양적인 평가도 하고 정성인 평가도 하는데 이게 지금 법조계는 이렇게 써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5주기 평가 내용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간략화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지고대로 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이 이제 빠진 부분들,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음 달에 이제 특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에도 보시면 똑같이 이 평가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하고 4가지가 꼭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방법을 아시면 되고, 사실 2015 때는 이제 해설서 총론에서도 이걸 언급했었는데 2019는 이제 간략화되다 보니까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가면 이제 내용이 좀 많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라는 게 나올 거예요. 19조의 3. 자, 이 부분도 2025, 그러니까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됐네요.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19조의 3.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무슨 운영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사립이 아니니까 사립 나오면 당연히 안 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해당 그 유치원에 있는 교원, 선생님들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구성이 된다. 동그라미 3번.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 운영회에서는 위원이 5명에서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원이 생기고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그것도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구성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시행령에 1번 유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에는 5명에서 8명 이하, 유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명에서 11명 이하.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으로 보시면 그러면 그 5명에서 8명, 9명에서 11명일 때 그 중에 또 구성 B는 몇 대 몇으로 하느냐. 학부모 위원은 100분의 60% 이상,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이를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30에서 40% 사이가 교직원 또는 교원위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명수를 정해라. 그럼 예를 들면 아까 5명 이상 8명 이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은 거 8명 해볼까요? 우리 유치원이 100명 미만이 병설 유치원이라서 8명을 했어요. 근데 8명 중에서 학부모위원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나요? 100분의 60인 60% 70% 사이니까 8이면 반이면 4면 50이죠? 그럼 대부분 5명에서 6명은 학부모위원이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 2명에서 3명이 교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퍼센트를 나누니까 그렇게 비율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뭐 시험지 나오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누고 맨 밑에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아무리 그것을 비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은 각각 몇 명 이상? 1명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 학부모만 되거나 100% 교원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교원이 1명은 들어가거나 학부모가 1명 정도 돼야 된다. 유치원의 사정에 의해서 좀 구성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이 1명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30페이지 19조의 4. 19조의 4. 기능은 심의로 바뀌면서 심의. 자, 19조의 4.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 운영에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심의한다. 규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 다음에 3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자, 교육과정, 우리 관련된 거.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거, 다음에 급식에 대한 거,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한 거, 요런 게 저희한테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만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30페이지로 오면 22조의 5를 보시면 심의하실 때, 자, 옆에 19조의 4와 달리 22조의 5를 보면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심의 또는 자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요것도 포함이 된다.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학급 운영위원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용은 많지만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8페이지. 자, 3장 교직원. 저희한테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교사. 교직원은 교사론에서 접했던 부분들이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별표나 뭐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그 내용이니까 중복되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38페이지 맨 밑에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유치원에는 자 이것도 시험지에 나왔었죠? 교사를 둘 수 있는데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요 4가지 다 쓰는 거였죠.
그냥 가로는 딸랑 짧은 것 같았는데 네 가지 다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 원장 써야 되나? 원감 써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가지 다 썼다.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에서 원하는 것보다 길건 짧건 가로는 짧지만 법조항에 있는 거 다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전히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뭘 두지 않을 수 있다? 원감은 없어도 된다. 네, 거기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원감은 없어도 된다. 유치원에서는 교원 외에 촉탁 의사, 저희 유치원을 담당해 주시는 의사님, 또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도 있다.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 배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배치 기준을 봤더니 1번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우리가 되려고 하는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해서 학급을 담당하게 하는 담임이 있다는 거죠. 교사 1명 이상을 무조건 배치해야 되고, 다만 유치원 전체가 2학급밖에 안 돼. 또는 1학급이야. 그런 유치원은 원장이나 원감 선생님이 담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그냥 유치원이라고 말하는 곳은 대부분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2학급 이하. 1학급만 있어도 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하는 거예요. 2학급 이하면은 2학급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3번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각 학급 담당 교사 외에는 누구를 둘 수 있냐면 담임 선생님이 방과후 과정 하는 게 아니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1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방과후 교사는 따로 1명을 둡니다.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의 교사의 배치 기수는 관할청, 즉 교육청이 정한다. 나머지는 뭐 보직교사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수석교사는 사실 현장에서 지금 많이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석교사는 시험 문제로 노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1조 교직원의 임무. 자, 이렇게 교직원을 구분했는데 그럼 원장, 원감, 수석교사 다 각자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1번 원장은 뭐 하냐? 원무를 전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기도 해. 아까 2학급 이하는 담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교육도 하는 거예요. 직원 총괄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일까지도 다 한다. 두 번째 원감은 그럼 뭐 하냐? 원장을 보좌해라. 그죠?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여기도 딱 당연히 교육하고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가 그 원감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한다. 저희 뭐 주임 기억나시죠? 네, 그런 교사들 계시죠?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수석교사는 연구활동, 교수활동, 이게 주력이에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담임인 우리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에요. 와,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뭐예요?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유아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이죠.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그다음에 행정직원은 블라블라 사무를 담당한다. 자,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도 법에 다 써있다. 21조 2 이거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21조 2 유아의 인권 보장. 아까 UN 아동권리 협약 얘기 나왔던 건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개정돼서. 올해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또 나올 수 있네요. 유치원의 설립자, 경영자, 원장은 헌법과 여기 국제인권조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동권리 협약이 아니라 국제인권조약. 즉 그게 뭐야? 지금 말했던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조항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이라고 말했고,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말고도 뭐 OECD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데 영향을 줬던 해외 기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구들에 대한 모두 포괄해서 국제인권조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명시된 유아의 무엇을 보장한다? 인권을 보장한다. 동그라미 2번 교직원은, 즉 교사인 우리는 21조 앞의 조항에 따라서 아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아를 교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서 유아의 신체의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소리 지르면 안 돼. 폭언, 욕하면 안 돼.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신체
신체 등, 신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고통 앞에 신체인지 정신적인지 도구, 콤마 신체인지 그거 단어를 체크를 해 놓으시고 요 조항이 바뀌었다. 자, 22조 교훈의 자격. 교훈의 자격 뒤에 별표에 있었고 이 자격이야말로 저희 교사론에서 다 했었죠? 원장의 자격, 1급 교사의 자격 뭐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4장 비용. 비용에서는 이제 무상이라는 말이 시험 문제 아까 맨 앞에 제가 이 책자에 있었던 것처럼 무상교육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노출될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보죠. 41페이지 4장 비용. 24조 무상교육, 가로에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네요. 자, 몇 년 동안 무상으로 해준대요?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또 법률에 있는 대로 하는데 옆에 보면 내용과 범위를 정해줬네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놓고 0이 나왔죠. 29조에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똑같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서 실시하되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다음 밑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 드디어 공통이란 말이 나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점 보육과정. 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것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냐면 3년. 왜냐하면 아까 처음부터 3년만 준다고 했으니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상 1번 유치원, 2번 어린이집 돼 있죠? 네, 그거 두 개 합해서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동그라미 2번 1월 2일부터 1월 1일이 아니야. 또 이걸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공통과정이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공통과정이란 공통의 교육점 보육과정을 밑에 이하 공통과정이라고 한다고 위에 명시해줬죠. 그래서 즉 교육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두 가지의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 똑같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키워드 저는 공통이란 말, 공통과정, 교육적 보육과정, 다음에 3년 1월 1일부터 만 3세 이상인 유아. 그래서 무상은 시험지 나왔으니까 다시 무상을 쓰라고 하진 않을 거고. 자, 그 밑에 하위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게 하고요. 다시 옆에 24조 무상교육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자,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 누가 내냐? 보호자가 내는 게 아니라 국가 및 지방단체가 부담하되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대신 유치원 내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이제 내죠. 다음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이렇게 유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 유아 교육비라고 명칭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표준 유아 교육비를 무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표시하셨죠?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돈 얘기니까 막 넘어갑니다. 별로 저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자 5장 48페이지 보칙 및 벌칙. 보칙 및 벌칙. 자, 28조 2. 유치원 명칭의 사용 금지.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무데나 유치원이란 글씨를 쓸 수 없는데 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아니면 즉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거. 유치원 명칭의 사용도 금지되어 있고 다음에 49페이지에 30조. 자, 이 부분 이제 변경된 부분입니다. 올해 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왜냐하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던 민식이법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유아 스쿨버스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을 때 시정하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이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번. 근데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유치원의 지도 감독기관. 가로 공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하는데 이하 관할청이라고 한다. 감독기관이 유치원이 시설, 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여기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들어갔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도로교통법 53조랑 53조의 3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숫자 때문에. 예.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자 이에 따른 명령 유치원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 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시정해야 되는 거죠. 명을 따라야 돼요. 자, 맨 오른쪽 16조 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검토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이 법을 검토하는 거예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규제의 재검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0조 넘어가면 이제 50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명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해요. 그러니까 맨날 해마다 200명 받을 수 있었는데 너는 이제 말 안 들었으니까 150명은 받아.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급, 새 학급위원회 2학급만 받아. 학급 감축 또는 유아 모집을 정지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그러니까 저 차별을 둬서 재정 지원을 안 해주거나 또는 재정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나라의 관할청이 한다는 거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 30조 2 다음에 그렇게 뭔가 시정 명령을 받았으면 공시에 올려야 된다. 위반 행위, 처분 내용, 그 유치원의 명칭, 어느 유치원인지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 무엇이 구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공시라고 하죠. 그래서 공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돼 있어요. 자, 다음 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올해 감염병 때문에 지금 계속 애들이 휴업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어요.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 저희가 감염병이 긴급한 사유예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헷갈리는 게 휴업이냐 휴원이냐예요. 자, 그럼 조금 휴업은 유아들이 업자가 수업의 업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들이 수업을 못 받는 상태는 휴업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출근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업 상태는 선생님들 출근하는데 수업만 안 해요. 다른 일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럼 휴원은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휴원 기간 중에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 정지.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말고 나머지 업무 안 하는 상태가 휴원. 이제 구별되시죠? 휴업과 휴원. 그거는 차이가 있다. 수업만 안 하면 휴업.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그 31조. 1항은 자,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 감염이 전염되니까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휴업을 명할 수 있었어요. 제 1항에 따른 명령을 받는 원장은 지체 없이라는 말. 지체 없이 아까 부사 나오면은 무조건 즉시냐, 뭐 아까 지체 없이냐, 뭐 신속히냐 이런 말 중요하다고 했죠. 원장은 신속히 휴업을 해야 되고요. 원장이 제 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 할 수 있죠. 왜? 엄마들이 요구하니까 직장 돌봄 해달라는 거잖아요. 요구하니까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을 할 수 있다. 누가? 억지로 관할청에서 휴원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하라는데도 안 하니까. 1항과 2항에 따라 휴업이 된 유치원은 휴업 기간 중 해당 유치원을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 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휴원 상태가 된다. 자, 32조. 이거 바뀌었네요. 유치원의 폐쇄. 자, 폐쇄도 아까 또 그 민식이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동그라미 32조의 맨 끝에 맨 밑에 5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아이들이 죽어 사고가 생기면 폐쇄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가로가 길죠?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치원을 폐쇄를 명하거나 몇 년? 1년 이내에 운영정지, 즉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변경됐어요. 결국 그 민식이법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영향을 많이 받은 조항들이 생겼어요.
자, 그럼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다시 32조 유치원의 폐쇄 전체 볼게요. 원래도 다른 조항들도 폐쇄를 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 아예 문 닫아라 라고 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장이나 설립 경영자가 고의로 과실을 범했을 때, 그 어떤 과실? 중대한 과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령 또는 유아교육법을 어겼을 때 위반한 경우에는 폐쇄예요. 두 번째,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번 이상 위반하면 폐쇄. 다음에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때 그때도 2-2, 다음에 2-3. 자, 2-3에서는 3 넘어가고요. 다음에 3번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휴업이 아닌데 유치원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음에 아까 읽었던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그때는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이제 33조 마지막 페이지네요. 33조 청문이라는 말이 청문. 청문회 기억나시죠? 지금 국회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다음에 벌칙은 넘어가고, 벌칙은 거의 과태료 돈 내는 거니까 그쵸? 넘어가고 35조 과태료도 나와 있네요. 근데 과태료를 내는 거 금액보다는 과태료는 내는 경우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유치원이라는 말 아까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데 유치원이니까 비슷한 명칭 쓴 사람한테는 500만 원 과태료 준다는 거로 동그라미 2번. 우리 교사한테 해당되는 거는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저희 교사한테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법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짚어드렸고 그 외에 표시는 안 했지만 지금 막 안 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저는 이거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라고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찝어드린 것만 그것만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분 쉬고 제가 바로 할게요.